광주시 의회가 최근에 부의장 2명의 수행비서 충원이 포함된 조직 개편안을 광주시에 제출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는데요. 논란을 의식해 결국 해당 개편안은 철회를 했지만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의전 강화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그런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여자치 21에서도 성명을 내고 이 문제를 비판을 했는데요. 참여자치 21에 임선진 사무처장 연결해서 이 광주시 의회의 이런 행동들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장님. 네, 안녕하세요. 참여자치 11 사무처장 임선진입니다. 네, 처장님, 이번에 광주시 의회에서 이 부의장의 수행비서를 충원시키겠다는 안을 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는데 그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네, 광주시의회는 이달 4일입니다. 광주시의 부의장 수행직원 충원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조직 개편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논란이 됐던 핵심이 바로 이 부의장 수행직원 충원이라는 이 부분이었는데요. 사실상 이 부의장 수행직원이 하는 일이 부의장 의전비서 역할을 하는 인력 충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네. 주로 외부 행사 참석할 때 운전하고 주차하며 또 부의장 옆에서 부의장 행보를 거들어주는 이러한 일을 주로 하는 의전비서였다라는 점이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광주시는 이 부의장 의전비서를 충원할 만한 그 인력 풀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장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건립을 곧 조만간 빨리 서둘러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인공지능 산업, 집조가 등 이러한 광주시에 지금 현재 굉장히 굵직한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요. 이런 관련 사업의 인력 자체의 충원도 지금 현재 모자라는 형편이라는 현실입니다. 네. 이럴 때 이러한 시의회 부의장 의전 수행 비서까지 특히 이 직급이 7급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런다라면은 사실 7급 정도면 굉장히 여러 역량들을 발휘를 해야 될 네. 그럴 직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충원하는 게 이게 적절하냐. 이건 뭔가 이 시의회가 왜 자꾸 시민 혈세로 자신들의 어떤 권리 내지는 권한만 앞세워 그러한 행사를 자신의 어떤 권리 행사에만 자꾸 신경을 쓰느냐, 이러한 어떤 여론의 질타, 그리고 굉장히 비상식적이다 혹은 부적절하다라는 이러한 비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시의회는 철회를 했죠. 네. 이렇게 철회함으로써 일단락은 된 것 같지만 그 여파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시의회 스스로가 사실은 시민 혈세를 낭비한다라는 이러한 어떤 비난들, 그리고 의회가 지금 저러고 있을 때야라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을 더욱더 지금 증폭 내지는 확대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 하나가 철회하고 말고 이것은 일단락이 지어질 수 있으나 의원들이 갖고 있는 현재 인식의 문제점들을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 논란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광주시 의회 의원들은 봉사하는 자리여야 되는데 거기에 모거에 힘을 주고 그다음에 의전을 강화하는 그런 자리로만 인식하는 이런 의원들의 인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원래 지방에 출발했을 때 처음 취지가 무보수 명예직이었습니다. 네. 즉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당시에 저희 시민들 내지는 전 국민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영을 했던 것들은 뭔가 우리 정말 시민을 대표해서 실제로 광주시정이 혹은 자신이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의 어떤 구가 제대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 이 혈세를 잘 어떤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감시도 해주고 때로는 우리 시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해서 그걸 대변해서 여러 가지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이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원들, 이 의원 활동과 관련된 이러한 의회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감과 또 환영,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같이 담겨져 있는 그런 속에서 출발을 했었지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시의회 의원들의 1년 연봉이 의정 활동비를 포함해서 5,700여만 원의 수준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해년마다 공무원 임금 인상 수준에 준해서 지금 인상의 폭이 해년마다 그 연봉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라면은 사실 보통 일반 시민들이 특히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1년에 5천만 원 이상을 벌기 쉽지 않죠. 그럼요. 특히 광주에서 이러한 더군다나 이 어떤 그 벌이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전략 사업으로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그런 어떤 형태의 프로젝트까지 지금 나와오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현실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라면 사실 연봉을 얼마나 받느냐 그 부분을 좀 놔두고라도 정작 이 의회 의원들로서 내 스스로가 어떠한 자리, 즉 위상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인식 내지는 자세 혹은 스스로의 어떤 자질 이러한 것들을 포함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준비가 된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기는커녕 그 의원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얼마나 사실은 그 대외 업무 수행에 있어서 의전 부분들이 그 의전에 대한 어떤 보조의 부분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행태들을 지금 자꾸 이와 유사한 행태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 철회라는 일단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자리 의원이라는 자리가 봉사하고 일하는 자리여야 되는데 대우받는 자리라고 인식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고 더 비판을 받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이어서 최근에 이 지방 의원들의 또 외유성 연수 계속 문제가 되는데도 또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이런 그 의원들의 이 대우받는 자리라는 인식의 연장선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이제 그 부분과 맞물려서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결국 개개인의 어떤 의원들의 소양과 자질 이런 부분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점 한 가지 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 독점 구조에 따른 저희 광주 정치의 폐해 이 부분들이 지금 같이 맞물려서 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행보들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그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저희 지방의원 다수가 그 더불어민주당 거의 지금 지방의회 자체가 일당 독재에 가까운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의회 전체 의원이 지금 현재 23명인데 그중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22명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비례대표로 지금 한석을 차지하고 있죠. 더군다나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22명 중에 초선 의원이 19명. 자, 그러면은 이러한 현실들 속에서 이건 뭐지? 물론 저희 유권자가 사실은 투표를 통해서 뽑아주긴 했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이제 과정들이 뭐 조금 방금 질문하고는 조금 별개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지방의회 선거에 있어서 정말 민주당 소속 그 후보들을 저희들이 밀어주고 당선을 시킨 것들은 뭔가 그 결과가 지역사회에 이분들이 뭔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지. 그런 어떤 입장에서 힘을 실어줬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작 당선을 시키고 봤더니 예를 들면 이런 사례들입니다. 작년 7월 달에 처음 개원을 했습니다. 이번 8기 지방의회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끼리
키파 간 자리 다툼을 벌이는 갈등하고 싸운 그- 일이 있었죠, 예, 처장님. 맞습니다. 들어보니까요, 처장님, 예, 예. 지금 네. 그 전반적으로 이 두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원들이 갖고 예, 있는 예. 인식의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 일단 거의 독재에 가까운 시스템 때문에 예. 서로 견제 기능이 마비됐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예. 이 짬짬이와 의견 통일들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견제가 예. 제대로 안 되는 문제 이 두 가지인데 예, 예. 그것을 과연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가진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네. 그 숙제에 관한 이야기는 또 나중에 기회를 만들어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여자치 21 임선진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